이상하네. 천장에서 빛이 깜빡이네. 김복자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빨간 점 하나가 살아있었다. 그건 화재경 보등이 아니었다. 렌즈였다. 설마 내가 감시 당하는 건가? 그녀의 눈동자 속 붉은 불빛이 천천히 타올랐다. 다음 날 TV장 뒤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렌즈는 조용히 복자를 비추고 있었다. 이건 셋톱박스가 아니야.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 분명히 이 집 안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72세 김복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재욱의 권유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외롭잖아요. 같이 살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새집 냄새가 나는 부엌, 넓은 거실, 손자 민재의 웃음소리까지. 복자는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올 때 복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공간을 떠난다는 것은 남편과의 추억을 떠나보내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이 복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자 민재가 복자의 방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복자는 민재의 작은 손을 잡고 거실로 나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며느리 날에도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복자는 이런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공기가 변했습니다. 복자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면 날에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자가 청소를 하려 하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며 빗자루를 가져갔습니다. 복자는 자꾸 손님처럼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 복자의 집이기도 한데 왜인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식탁에는 늘 며느리 나래의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제가 할 테니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어제도 간이 좀 셌잖아요. 나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복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요즘 간 조절이 잘 안 되나 봐. 복자는 자신의 요리 솜씨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복자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작은 빨간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화재 경보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렌즈 같은 것이 천장 모서리에 붙어 있었고 그 위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집들은 이런 장치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복자는 계속해서 그 불빛을 생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복자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복자의 머릿속에는 그 빨간 불빛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아들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복자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나올 때마다 그 빨간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불빛을 피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복자는 청소를 하다가 텔레비전장 뒤쪽에서 작은 카메라 렌즈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닦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우연히 만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셋톱박스 센서라 생각했습니다. 요즘 전자제품들은 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케이블이 다른 곳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렌즈가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가만히 그 렌즈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유리알처럼 생긴 렌즈 속에 복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복자는 천천히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걸까요? 복자는 아들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뭔가 잘못 짚은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나래가 외출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요. 나래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 재욱도 회사에서 야근 중이라 집에 없었습니다. 손자 민재는 학원에 갔습니다. 복자는 홀로 집에 남았습니다. 적막한 공기 속에서 복자는 결심했습니다. 궁금한 것을 확인해야겠다고요. 복자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공간이었습니다. 남의 방을 함부로 들어가는 건 복자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계속 복자를 괴롭혔습니다. 방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복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습니다. 복자는 글자를 읽으려 애썼지만 알파벳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영상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거실이 보였습니다. 복자가 매일 앉아 있는 그 소파, 복자가 차를 마시는 그 식탁, 복자가 텔레비전을 보는 그 공간이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쪽 구석에는 복자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의 방에 서 있는 복자의 뒷모습이 다른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복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감시를 당하고 있었던 거야? 복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면 볼수록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뿐만 아니라 부엌, 복도, 심지어 복자의 방 앞 복도까지 화면에 보였습니다. 복자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그제 아침, 지난주 화요일.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복자가 혼자 거실에서 울던 날도, 복자가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던 날도, 복자가 약을 먹고 힘들어하던 날도 모두 화면 속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방에 왜 들어오셨어요? 복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나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래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미소는 없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복자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자는 그저 화면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안전을 위한 거예요. 혹시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나래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거라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안전을 위한 거라면 왜 복자 몰래 설치했을까요?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왔습니다. 나래는 복자의 뒤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복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보니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의 방에도 카메라가 있는 건 아닐까요? 복자는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자는 이 집 어디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날에는 말없이 눈치를 주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복자가 국그릇을 들면 날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자가 말을 걸면 네, 어머니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복자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들 재욱은 바쁜 척 회피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주말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재욱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아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왜 카메라를 달았는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건지.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재욱의 피곤한 얼굴을 보면 차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자는 무릎이 시큰거려 병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외출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도,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복자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저 밖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복자를 감시하지 않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현관문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번호를 적어뒀지만 요즘 들어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왜? 복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밤낮으로 돌봤습니다. 복자는 자신이 좋은 어머니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밤마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자는 거실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걸을 때도 눈치를 봤습니다. 자신의 집인데, 자신의 공간인데 복자는 손님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자는 용기를 내어 손자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저 카메라 누가 달았니? 민재는 게임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0살 손자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요. 할머니 혹시 넘어지면 바로 볼 수 있대요. 민재는 다시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손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민재에게 이 집의 진짜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민재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그날 밤 복자는 다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복자는 자신이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았던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잊거나 손자 학원 시간을 헷갈리거나 며느리가 시킨 심부름을 까먹거나 복자는 자신이 늙어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감시를 당해야 할 이유가 될까요? 복자는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남편은 언제나 복자의 편이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도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도 남편은 복자를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없었습니다. 복자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3시 복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아들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복자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재욱이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카메라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엄마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축 처진 어깨. 복자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을까? 복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날 복자는 거실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외출 중이라 정막이 흘렀습니다. 나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들과 손자는 케이크를 사러 나갔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좀 쉬세요. 금방 올게요. 재욱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자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자는 나래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생일날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는 건 복자 세대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래가 좋아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일에 케이크만 먹는다고 들었으니까요. 복자는 냄비 뚜껑을 열어 국물 맛을 봤습니다. 간은 괜찮았습니다. 그때 복자의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복자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백업 완료 보안 카메라 저장 영상 132건. 복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백업? 저장 영상?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호기심에 메시지를 눌러봤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여러 개의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거실 2023년 12월 14일 대화 녹음. 부엌 2023년 12월 18일 오전. 복도 2024년 1월 3일 저녁. 복자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파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자는 손이 떨렸지만 파일 하나를 눌러봤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거실이 보였고 복자 자신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2달 전이었습니다. 복자는 화면 속 자신을 보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복자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래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엄마는 돈 많잖아. 아버님 돌아가시고 집 팔아서 오셨잖아. 복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재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감시까지 해야 돼? 재욱의 목소리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 기억력 흐릿해져 가잖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라도 있어야지. 복자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덮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나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치매라도 오면 어떡할 거예요?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나중에 증거 없으면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재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알면 서운해하실 텐데. 나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면 되죠. 어차피 저 사람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카메라 있는 줄도 모를 거예요.
복자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자는 화면을 덮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았던 거냐? 복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떨어졌습니다. 복자는 자신이 왜 감시당해야 했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복자가 평생 모은 돈, 그것을 지키기 위한 증거 확보였습니다. 복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습니다. 며느리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복자는 그저 관리해야 할 재산 목록 중 하나였습니다. 치매가 올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복자는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습니다. 복자가 혼자 울던 날의 영상도 있었습니다. 복자가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던 날의 영상도 있었습니다. 복자가 무릎이 아파 신음하던 날의 영상도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복자의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모두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복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불빛을 노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복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재욱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자 민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샀어요. 복자는 얼른 핸드폰을 치우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민재야. 할머니가 미역국도 끓여놨단다. 복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짐을 꾸렸습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속옷 몇 벌, 평상복 2벌, 남편 사진 1장. 복자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된 대화를 들은 뒤로 복자의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복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복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복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다시 눌러봤습니다.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복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맞는 번호인데 왜 안 열리는 걸까요? 복자는 3번째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때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복자는 당황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걸까요? 언제부터 바뀐 걸까요? 복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번호가 맞았습니다. 복자는 다른 번호도 눌러봤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불이 켜졌습니다. 복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나래가 서 있었습니다. 나래는 잠옷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잠기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복자가 나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복자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보안 카메라 다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짐 싸시는 거 다 봤어요. 나래는 복자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자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메라가 복자의 방까지 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왜 이러니? 나한테 왜 그래?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래는 팔짱을 끼고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통장 건드렸잖아요. 아버님 남긴 돈도 함부로 쓰고.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내 평생 노동의 대가야. 복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하고 나하고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자 낳고 다 우리 돈으로 한 거야. 그게 왜 너희 돈이 되는 거야?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가족 돈이에요. 어머니 혼자 돈이 아니에요. 나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복자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족 돈, 가족이라면 이렇게 감시하고 녹음하고 문까지 잠가. 복자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나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머니 상태 아시잖아요. 자꾸 깜빡하시고 약도 제때 안 드시고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래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복자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재산 관리였습니다. 그때 아들 재욱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재욱은 졸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복자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욱아, 엄마 나갈게.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재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복자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다 봤어. 너희가 나 감시한 거, 녹음한 거, 내 돈 노린 거 다 알아. 재욱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래를 봤습니다. 나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나가시려고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복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멀리 살았고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복자는 이 집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복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손자 민재가 방문 틈새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민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복자는 민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만은 복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복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 열어줘. 나갈게. 복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욱은 망설이다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복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복자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복자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복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혼자였지만 그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날 이후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일상을 흉내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섰지만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복자를 맞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복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다시 보자. 복자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자는 답을 찾기 위해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자는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대부분은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통장을 열었을 때
복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복자 명의 혜지씨 현금 지급 통장에는 남편이 남긴 작은 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자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걸 남겨뒀구나. 복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복자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복자는 이 통장으로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자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내색 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고 손자와 대화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방을 구할까? 얼마가 필요할까? 무엇을 가져갈까? 복자는 카메라의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거실 천장, 부엌 구석, 복도 끝. 복자는 카메라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조금씩 짐을 정리했습니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소리내지 않게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자는 카메라의 전원선을 찾았습니다. 거실 소파 뒤에 숨겨진 선이었습니다. 복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볼까봐, 들킬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복자는 전원선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카메라에 빨간 불빛이 꺼졌습니다. 복자는 부엌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엌 카메라의 선도 뽑았습니다. 복도의 선도 뽑았습니다. 모든 카메라의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복자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나래가 카메라가 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카메라 만지셨어요? 나래는 복자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복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하다가 건드렸나 봐. 미안해. 나래는 화가 난 표정으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이미 계획을 마쳤습니다. 가게 통장을 정리하고 적금 통장을 챙기고 필요한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복자는 새벽 첫 버스 시간표도 외웠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밤 복자는 손자 민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자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는 이제 가야 해. 복자는 작은 편지를 민재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복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재욱이 누르는 것을 몰래 받았습니다. 복자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복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복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일주일 뒤 아들과 며느리는 복자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복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욱은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경찰관은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과 갈등이 있으셨나요?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있었다고 말하자니 자신이 나쁜 아들처럼 보일 것 같았고 없었다고 말하자니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나래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갈등은 없었어요. 다만 어머니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걱정이었죠. 그날 오후 아들 재욱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재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우가 엄마야. 재욱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복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재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빨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걱정 많이 했어요. 하지만 복자의 다음 말에 재욱은 얼어붙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은 경찰에 맡겼어. 내 허락 없이 사람을 감시하는 건 불법이야. 재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재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고는 없었어. 다만 신뢰가 죽었지. 복자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욱은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며느리의 제안에 망설였다고, 정말 엄마의 안전이 걱정되어서였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자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욱은 엄마를 감시했습니다. 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습니다. 복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믿었는데 너희는 나를 기록했구나. 복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재우가 엄마가 너를 키울 때 한 번이라도 의심한 적 있니? 너를 감시한 적 있니? 엄마는 너를 믿었어. 내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어. 재욱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욱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나도 잘못한 거 알아요. 처음엔 정말 엄마 안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재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욱아, 엄마도 알아. 내가 나쁜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엄마는 너무 아팠어. 내 아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게, 며느리가 나를 재산으로만 본다는 게 너무 아팠어. 복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욱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돌아와요. 제발. 다시 시작해요. 카메라 다 치울게요. 엄마 말씀 다 들을게요. 재욱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단호했습니다. 재욱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살아볼 거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복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민재한테는 잘 설명해줘. 할머니가 민재를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리고 가끔 만나자고 해. 재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민재가 엄마 보고 싶어 해요. 매일 할머니 방 앞에서 울어요. 복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엄마도 민재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나를 찾아야 할 시간이야. 복자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우가 엄마를 용서하는 건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욱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 나래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뭐래? 재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한 것 같아. 나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래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달 후 복자는 작은 반지 하방에서 새로 산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복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복자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복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이곳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복자는 근처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자는 그곳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복자 씨, 오늘 국 정말 맛있네요. 동네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제가 또 끓여올게요. 복지관 봉사활동은 복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복자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집에 있을 때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복자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복자 씨는 참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일이죠. 복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누군 눈치 보지 않는 웃음, 감시당하지 않는 웃음, 기록되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복자는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복자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반지 하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복자는 안도했습니다. 이곳은 복자의 집이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복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구석에는 렌즈가 없었습니다. 복자는 자유로웠습니다. 이젠 누가 날 지켜보지 않아도 돼. 내가 나를 지켜보면 되니까. 복자는 중얼거리며 커피잔을 들어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빗소리를 들으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복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재욱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민재가 엄마 보고 싶대요. 다음 주 일요일에 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복자는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자도 손자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만나자. 복자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복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민재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민재는 복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복자는 손자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재욱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재욱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잘 지내. 재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카메라도 다 치웠어요. 엄마가 돌아오시면. 복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재우가,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하지만 민재는 자주 보고 싶어. 너도 가끔 보자. 재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매주 만나요. 복자와 손자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재는 기뻐하며 뛰었습니다. 복자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복자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누구의 기록도 되지 않고 그저 복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반지 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복자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복자는 전기 주전자로 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복자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